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특공개미 TV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이제 좋아 보이는 관심주들 있으면은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알람 설정을 하셔야지만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시황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코멘트 같은 것들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많이 올려드려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걸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시황 코멘트라든지 뭐 뉴스 같은 것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저항대가 어디고 뭐 지지라인대가 어디고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직접 작성한 모닝 브리프도 올려드려요.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람 설정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워낙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셔서, 네, 뭐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대표님 이거 악재 있나요? 왜 빠지나요? 그리고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종목 토론실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보죠. 뭐 혹시 악재라도 있는지. 네. 물론 저도 이제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때까지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해오면서 알게 된 것들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되게 많아요. 지수 때문에. 자, 지수에는 장사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아무리 차트가 좋고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고 모멘텀이 좋다 한들 지수가 급락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네, 지수 빠져버리면은 의미 없어요. 그냥 작살납니다.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자, 1월 6일 자, 이건 1월 6일 보세요. 1월 6일이고요. 그리고 자, 저는 이거를 이제 날짜별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1월 17일 보세요.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많이 올랐죠? 1월 18일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에서 20%만 올라가고 혹은 10 몇 프로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70%, 80% 빠지죠. 이건 약과예요. 더 심하게 빠졌을 때는 90% 넘게. 지난 1월달에 있었어요. 90% 넘게 하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또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전체의 70%, 80%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엔 장사 없는 거예요. 지수 때문에 급락을 하기도 하고 지수 때문에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수백 개의 종목들이, 때로는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슨 뭐 호재가 있어서 빠지고, 종목별로 회사 자체적으로도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고 악재 때문에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니다. 물론 악재도 있었겠죠. 일부 종목들에는 일부 종목들에 국한된 호악재들이 분명 있었겠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적에는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리밸런싱. 그러니까 매니저,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 투자자들 리밸런싱. 네, 요것 때문에 빠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펀드 매니저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제 뭐 제 펀드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뭐 1번부터 만 10번까지가 있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왜 1월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요거를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종목들
어때요? 매니저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매도했다. 이런 신문기사 보셨죠? 이거예요. 이게 리밸런싱이에요. 보통은 이제 매니저들이 편입을 할 적에 시가총액 비중 등을 많이 고려해요. 이건 이제 그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패시브 펀드도 그러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뭐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ETF를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네. 패시브 펀드 정의 매니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뭐 비중 같은 거 조절해주고 하는 매니저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시가총액 비중에 맞게끔 편입하고 편출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을 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근데 이제 매니저 재량껏 하는 걸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 매니저 재량껏 할 경우에는 꼭 시가총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만은 매니저가 봤을 적에 이건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건 더 살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다른 애들을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애들을 파는 그런 행위가 바로 리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좀 더 좋은 건 더 사고 별로인 거는 파는 거지. 맞죠? 이런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빠서 파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수급 이슈 단순히 어떤 개별적인 이유에 따른 리밸런싱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야. 상당히. 그래서 특정 기관이나 혹은 특정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진다고 해서 악재가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수급 현황만 보고서는 야 이거 악재구나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스컷도 있어요. 로스컷. 자, 로스컷 리밸런싱도 있고요. 로스컷 쉽게 말하면 손절매. 네, 이거는 이제 운용사들마다 달라요. 여러 운용사들마다 로스컷 기준이 있는 운용사도 있고 없는 운용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야 우리는 우리 운용사의 매니저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10%에서 잘라버린다.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재량껏 매니저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재량껏 손절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제 로스컷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좋고 나쁨이 상관없잖아. 그냥 매수가 대비 10% 빠지면은 어때요? 자동으로 로스컷이 나가는 거라고. 회사 그 규율에 맞게끔. 그죠?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이 수급 현황을 보고서 야 이거는 악재가 있나 본데? 혹은 호재가 있나 본데? 이렇게 호재는 아니고 매도가 나왔을 때 악재가 있나 본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수급만 보지 말고 제가 아까 시황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를 분석을 할 때건 종목을 분석을 할 때건 딱 하나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에는 캔들 모양도 있을 것이고 거래 대금도 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을 많이 보시는데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봐라. 거래 대금이 맞다. 알겠죠 여러분? 거래 대금. 왜냐면 10,000원 하던 종목이 있어요. 10,000원일 때 거래량이 10,000주였어. 1억이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얘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1,000원이 됐네. 1,000원이 됐는데 거래량이 100,000주야. 그러면은 얘 거래량 많은 겁니까? 100,000주니까. 옛날에는 얘가 10,000주였단 말이야. 거래량이 10,000주였는데 1,000원이 됐어. 근데 여기 100,000주야. 그러면 야 거래량 많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체감이 안 돼요? 그럼 좋아요. 10만원짜리 10만주였어. 얘가 10,000원이 됐어. 10,000원 돼서 얘가 100만주라고 쳐. 100만주. 100만주면 좀 거래량 많잖아요. 그죠? 많게 느껴지죠?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터졌네. 아니에요. 거래량만 보면 100만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거래 대금은 똑같은 거예요. 맞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격에 따라서 거래량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보지 말고 거래 대금으로 분석해라. 이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깨알 꿀팁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캔들 모양도 있고 거래 대금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이평선, 그죠? 이평선, 배열. 그러니까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것도 보셔야 되고 이평선과의 이격도 또 보셔야 되고 뭐 많죠. 추세 여러가지 뭐 추세도 보셔야 되고 등등 엄청나게 볼 게 많거든요. 그 수급 그리고 해당 종목 관련 뉴스들 네 뉴스 실적 추이 등 보셔야 될 게 진짜 많아. 근데 딱 오늘 야 기관들이 매도했으니까 안 좋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승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딱 하나만 보시면 안 돼. 자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유로방이 아프리카 TV를 여러 번 매매했었는데 우리 유로방 주력주였었거든요. 잘 봐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매매했었냐면 매수 막 해요. 빠지죠? 그죠? 되게 좋은 종목이었어요. 아프리카 TV는. 왜냐면 실적 제가 이 아프리카 TV를 그 좋게 이제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덕질 들어보셨나요? 덕질 들어보셨어요? 덕후 덕후라고 하잖아요. 오타쿠 같은 약간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강의하는 시간 아닌데 제가 자꾸만 뭔가를 말씀을 드리다가 자꾸 3000% 빠지는데 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1인 가구 수예요. 여러분 점점 늘고 있죠. 그죠? 그래프를 보세요. 즉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결혼을 안 한다.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쵸? 즉 그 말은 뭐예요? 연애도 안 한다 그거야. 뭐 연애는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거나 결혼을 안 해. 결국 혼자 산다는 소리인데 혼자 살면은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양육비에다가 뭐 관리비에 뭐 대출이자에 등등 나갈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게 되면 그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 쓰겠죠. 자기 자신에게 쓴다? 어디에 투자할까? 게임. 옷 사거나 옷 사고 그러니까 쇼핑 같은 거 하고 혹은 내가 즐겨하는 게임 캐릭터 아바타에다가 아이템 사주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BJ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뭐예요 유튜버 누가 있어요? 특공개미 교관 있잖아 그죠? 특공개미 교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별풍선을 선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에다 투자한다 그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아프리카 자체가 또 이제 광고 같은 거 방송을 볼 적에 광고 같은 거 나오는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는데 메타버스도 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NFT 경매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시대적 흐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를 되게 좋게 봤었었는데 빠지는 거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추가 매수 해서 고점에 팔고 나와요. 팔아요. 또 사요. 또 사요. 또 팔아요. 또 사요. 또 팔았어요. 얼마 전에. 다 보면 최고점에서 이때도 최고점, 이때도 최고점 다 팔았어요. 그것도 비중을 뭐 찔찔하게 사는 게 아니라 15%, 20% 사가지고 팔고 계속 하거든 우리가. 여러분들. 근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땠냐면 기관들이 매도를 해요. 자, 봐봐. 기관들이 팔죠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잘 가다가 갑자기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주가 빠져 갑자기 막 급락을 해. 이때도 뭐 연기금 갑자기 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팔죠?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매도가 나와. 또 수급 들어오다가 갑자기 또 대량 매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매일같이 순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수급만 보지 말고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업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라 그 말이야. 골고루 모멘텀도 보고 실적 추이도 보면은 실적 추이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봐봐요. 분기별 실적이거든요. 드라마틱하죠. 엄청 좋아지죠. 매 분기마다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그 추정치 컨센서스도 되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특정 기관들의 대량 매도 나올 때 팔 필요 없다. 또 올라간다. 추가 매수. 그래서 고점에서 팔고 또 밀리면 또 사고 계속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알겠죠 여러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도 올라갈 놈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수급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 떨어진 이유 그리고 또 이건 실제로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네. 악재가 나왔을 때 당연히 빠지죠. 악재가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실적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위메이드가 우리 유로방이 어디서 다 팔았었냐면은 우리 유로방이 그때 여기서 계속 분할매수 계속 했거든요. 비중 실었었거든. 근데 이때 이제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때 뭐 해킹 당했다고 했었었나?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해킹이 아니었었던 거지. 해킹이 아니었었고 아무 이상 없던 걸로 잘 매듭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우리는 여기서 다 팔고 나왔어 이날 최고점 부근에서. 이날 제가 왜 전량차 액션 사인 드렸냐면은 이때가 4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우리 유로연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위메이드의 4분기 실적은 미스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컨센서스대로 안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컨센서스가 깨질 겁니다. 실적 미스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팔겠습니다로 해서 우리 다 팔았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했지 이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을 다니까 하한가 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400억을 찍을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컨센서스를 냈어. 근데 만약에 실적 발표해보니까 200억이 나온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네 글자로 어닝 쇼크라 그래요. 어닝 쇼크. 근데 주가가 미리 빠졌으면 괜찮아.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돼서 빠졌으면 충격이 덜한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컨센서스에 한참 미달했다. 그러면 거기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그러면은 박살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만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컨센서스 미달, 하회, 컨센서스 하회, 내지는 어닝 쇼크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여러분이 컨센서스 하회 또는 어닝 쇼크 이런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악재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대주주 매도. 주가가 올랐어. 주가 상승 구간에서 대주주 매도.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죠. 보통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투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지분을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대주주예요. 근데 주가가 올랐다고 하니까는 냅다 던져버리는 약간 좀 양아치 같은 그런 대주주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진짜로. 네, 이런 공시는 안 좋죠. 그쵸, 여러분? 이런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악재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당연하죠.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야, 우리 회사 주식을 20% 할인을 해줄 테니까 여기 붙어라. 이거 살 사람. 처음에는 이제 우리 기존 우리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회를 주죠. 그죠? 네. 거기서 청약 미달내면은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그 관례인데, 어쨌거나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의 가치 희석이 되잖아요. 악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산중공업, 이거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도 강조드렸던 건데, 제가 SBS 비즈 방송 출연에서도 두산중공업 추천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리딩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기서 1차 매수했었어요. 아시죠? 유상증자 공시 나와서 빠졌어. 제가 더 사라 그랬지. 좋은 거라고. 제가 그러고 나서 유로방 무료방에다가 중장기로 가져가세요. 유로방 여기 다 팔았어요. 유로방은 다 팔고 나왔고요. 무료 회원님들은 뭐 글쎄요, 아직 보유 중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네. 제가 중기로 가져가도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빠졌잖아. 왜 빠져요? 악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빠지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유상증자에 따른 악재를,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이거는 이제 유증에 따라서 유상증자 종류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유증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예. 아주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낮다. 하여튼 뭐 이런 악재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가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 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주가가 빠지는 이유. 지수 때문에 빠지고, 리밸런싱 때문에 빠지고, 손절 때문에 빠지고,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치? 맞아. 이벤트 소멸.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올랐는데 실적 발표 후 기대감 소멸로 주가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실적에 대한 우려로 빠졌는데 정말 실적 발표하니까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았어. 그럼 이제 오히려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이유들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것들은 이게 크게 5가지 정도가 지금 떠오르거든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